단톡방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안미라는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죠. 고등학교 동창회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해보자. 벌써 40대 중반이니까 다들 바쁘겠지만 예전처럼 못 모이더라도 몇 명이라도. 미라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사실 동창회라는 건 자신에게 나쁘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예쁜 얼굴로 학창시절 주목받았던 기억, 그리고 지금도 나름 괜찮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참, 이은정이도 부를까? 누군가 던진 말에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은정. 그 이름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움찔했죠. 고등학교 때 자신네 집 셋방에 살던 그 아이. 항상 조용했지만 성적은 좋았고 선생님들한테는 예쁨 받던 아이. 은정이 연락처 있어? 응, 있어. 그런데 걔 지금 어떻게 살까? 글쎄, 대학도 못 갔잖아. 미라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부르자. 오랜만에 보고 싶네. 사실 보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궁금했을 뿐이죠.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은정이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아마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는 예상과 함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현재의 만족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은정이한테 연락해 볼게. 미라는 은정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정아, 나 미라야. 동창회 하는데 올 수 있어? 오랜만에 다들 보자.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네, 좋아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너무 담담한 답변이었습니다. 미라는 뭔가 아쉬웠죠. 좀 더 놀라거나 기뻐하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말이에요. 장소와 시간을 알려준 후 미라는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이 온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늙었을 것 같은데. 격리일 아직도 하고 있을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동정 섞인 호기심. 미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은정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나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동창회 날짜가 정해지고 미라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잘 사는 티는 나게. 은정이가 위축되지 않을 정도로는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현재 상황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맞춰보며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셋방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던 밤들. 은정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치던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조용히 견뎌내던 은정의 뒷모습을.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자신은 나름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도 있고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번 동창회 재미있을 것 같네. 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동창회 초대 메시지를 받고 나서 자꾸만 그 시절이 생각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가족은 미란의 집 셋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고성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취하면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했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해 점점 정신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정은 매번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가끔은 은정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라와 친구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죠. 은정이네 아버지 또 술 드셨나 봐. 어젯밤에 소리 엄청 났던데. 가엾긴 하지만 좀 민망하지 않아? 우리 집에서도 다 들려. 성적은 좋은데 집안 사정이 저러니까. 은정은 모든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화낼 여유도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였죠.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빚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격리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19살 은정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은정은 그때도 지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자신을 수군거렸던 친구들도 원망할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직장인 중소기업에서 은정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격리 업무는 물론이고 사무실 청소며 탕비실 정리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다른 직원들이 귀찮아하는 일도 기꺼이 맡아서 했습니다. 은정 씨는 참 성실하네. 사장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은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고.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자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은정의 성실함은 회사 안에서 소문이 났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회계 업무에서 실수도 거의 없었고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성우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나이는 은정보다 2살 많았고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성우의 첫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은정은 그저 새로운 동료가 온 것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그가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동창회 모임 단톡방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들 뭐 입고 올 거야?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입자. 은정이는 뭐 입고 올 거야?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어색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결국 은정은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옷이었죠. 중소기업 대응물산에서 은정의 하루는 언제나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돈하고 탕비실에 물을 끓여 놓는 게 일상이었죠. 은정 씨, 오늘도 일찍 왔네. 격리부 과장님이 출근하시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은정에게 이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겼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로 온 분이네요. 한 달 전 입사한 정성우를 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다른 신입사원들과는 뭔가 달랐죠. 허세를 부리지도 않고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복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성우는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은정과 대화할 때도 존댓말을 잊지 않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은정은 사장실에 서류를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항상 직원들을 아버지처럼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은정 씨, 앉아보게. 네, 사장님. 자네가 준비한 유통업체 제안서 봤어. 정말 잘 정리했더군. 은정은 지난주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였죠.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더라고. 이번에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야. 김 사장님의 말씀에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성우 씨와도 협력해서 진행해보게. 그 친구도 아이디어가 좋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며 은정은 성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도 사장님과 면담을 하고 나오는 참이었어요. 은정 씨, 유통 프로젝트 함께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그날부터 은정과 성우는 더 자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죠. 은정 씨는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런 자료까지 준비하실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은정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런 은정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유통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은정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새로운 유통망이 실제로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이었죠. 이번 성과는 정말 대단해요, 은정 씨. 성우가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은정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성우 씨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둘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통해 서로의 진가를 알아가게 된 거죠. 어느 금요일 저녁, 성우가 은정에게 제안했습니다. 은정 씨, 시간 있으시면 저녁 한번 같이 드실까요? 프로젝트 성공 축하도 할 겸.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료와의 식사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성우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은정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은정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은정의 담담한 대답에 성우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는 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정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은정과 성우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료였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은정 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성우의 제안에 은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성우는 은정이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신입사원들한테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당연한 일이죠.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잖아요. 은정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우에게는 그런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김 사장님은 사장실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회사에서 김 사장님 혼자뿐이었어요. 저 둘이 잘 어울리는군. 김 사장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성우가 대학 졸업 후 현장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은정과 함께 일하면서 성우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이론적인 것만 알았다면 이제는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거든요. 성우야, 잠깐 아버지 사무실로 와라. 어느 날 저녁 김 사장님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부름에 조심스럽게 사장실로 향했어요.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회사 일은 어때? 적응 잘하고 있나?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은정 씨와 함께 일하면서 김 사장님은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알아챘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은정이 말이지.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성실하고 똑똑하고. 네,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성우의 대답에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김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 둘이 함께 한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많이 성장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길 바란다.
네, 아버지. 그날 밤 성우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함께 업무를 보던 중 은정이 말했습니다. 성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전시회 구경 가실래요? 유통업계 박람회가 있다고 하던데. 은정의 제안에 성우는 기뻤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리였지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주말 박람회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유통 트렌드부터 회사의 미래 계획까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해졌어요. 은정 씨는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세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그냥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소비자라면 뭘 원할까? 그런 것들 말이죠. 은정의 답변은 항상 현실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은정의 사고방식에 매번 놀랐어요. 박람회를 마치고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석양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 순간 성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은정 씨,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은정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요. 은정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본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저도 성우 씨 덕분에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회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정과 성우가 함께 추진한 유통 프로젝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것이었죠.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김 사장님은 원래 회의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거든요. 이 모든 건 은정 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이야. 그리고 성우 씨가 훌륭하게 실행해줬고, 회의실에 앉은 모든 직원들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겸손한 표정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겨볼 생각이니까 두 사람 모두 준비해주길 바라네. 회의가 끝난 후 김 사장님은 은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은정 씨,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게. 사장실에서 김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회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사장님.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 은정 씨는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김 사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은정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성우와는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네. 성우 씨요? 허허, 내가 봐도 그 친구가 자네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은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자신도 성우에 대한 감정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함께 하는 게 어때? 성우도 부르고. 김 사장님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네, 좋습니다. 그 주말 김 사장님 댁에서의 저녁 식사는 은정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부인께서도 은정을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은정 씨, 우리 성우가 회사에서 많이 도움받고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성우 씨한테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성우는 은정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어요. 은정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성우의 진지한 목소리에 은정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일반 직원으로 입사했어요. 하지만 은정 씨를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우는 은정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제게 진정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도요.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은정 씨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은정 씨, 그 자체가 저에게는 완벽해요. 성우 씨, 은정 씨, 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은정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모두 이해해주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네, 저도 성우 씨를 사랑해요. 1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형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도 확장되었고 은정은 이제 단순한 격리 직원이 아닌 부대표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태어났고 3년 후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은정은 아이들에게 항상 말해주었어요. 사람을 절대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43세가 된 은정은 성형그룹 부대표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된 아들과 초등학생인 딸을 키우며 회사 일도 성실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은정에게 동창회 초대 메시지가 온 것이었죠. 여보, 동창회 가는 거야? 성우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랫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반가울 거야. 성우는 은정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은정이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묻지 않기로 했거든요. 동창회 당일 은정은 옷장 앞에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한 옷을 입으면 어색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하게 입기도 애매했어요. 결국 은정은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브랜드는 좋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이었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딸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는 거야. 재미있겠다. 엄마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거짓말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오랜 친구들이야.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많이 변했을 거야.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한 은정은 잠시 차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기사인 박 과장이 말했어요. 부대표님, 시간 맞춰서 모시러 올까요? 네, 2시간 후에 오세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미라를 비롯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 은정이다. 미라가 가장 먼저 반겼습니다. 하지만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이네요. 은정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은정아,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조용하고. 그러게, 예전 모습 그대로네. 친구들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칭찬인지 놀림인지 애매한 톤이었어요. 은정이는 지금 뭐해? 결혼했어? 미라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네, 결혼했어요.
아이도 둘 있고요. 어머, 정말.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야? 회사 다녀요. 은정의 짧은 대답에 미라는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회사? 어떤 회사인데? 그냥 작은 회사예요. 은정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성현그룹이 이제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했지만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결혼해서 다행이다. 우리 걱정 많이 했거든. 미라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동정의 시선이 섞여 있었어요. 은정이 혼자 힘들게 살까봐 정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그러게,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어. 집안 사정도 그렇고. 친구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은정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은정, 즉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정아,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일해? 네,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해요. 아, 그렇구나. 격리 일 계속하는 거야? 미라의 질문에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비슷한 일이죠. 사실 은정은 이제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부대표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근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고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은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친구들의 대화는 점점 과거 자랑담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요즘 애 학원비로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요즘 사교육비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도 애들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은정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정이는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 갑자기 미라가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정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시켜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미라의 말에는 미묘한 걱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추측이 담긴 것이었죠. 괜찮아요. 은정의 짧은 대답에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도 은정이 정말 씩씩하다. 혼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맞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었네. 친구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여전히 동정의 시선으로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그래.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은정이 가방을 들자 친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가자. 은정이 집까지 어떻게 가? 지하철 타고 가려고? 미라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아니요, 차가 와 있어요. 차? 택시 부른 거야? 아니요, 회사 차요. 은정의 대답에 친구들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의 복리후생 정도로 생각했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대형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크기와 광택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와, 차 진짜 크다. 회사에서 저런 차까지 지원해주는구나.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 복리후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기사가 차에서 내려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형그룹 부대표님, 대표님께서 이사회 회의 후 대기 중이십니다. 박 과장의 정중한 인사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은정을 바라봤어요. 성형그룹?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대표? 다른 친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남편과 함께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성형그룹. 그 유통회사 성형그룹 말이야?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형그룹은 업계에서도 유명한 중견기업이었거든요. 네. 은정의 담담한 대답에 친구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은정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은정이가 재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작은 회사예요. 은정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충격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박 과장이 차 문을 열어주자 은정은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차에 타기 직전 은정은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새방에서 듣던 비웃음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와서 좋았어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은정의 말에 미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말해줘요. 사람을 절대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차 문이 닫히고 검은 SUV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친구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검은 SUV가 사라진 후에도 친구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미라야, 방금 뭐라고 했지?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형그룹 부대표라고. 미라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성형그룹이면 그 큰 회사 맞지? 백화점이랑 마트 체인점 하는.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까지 동정하고 있던 은정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은정이한테 뭐라고 했지?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오늘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격리 일 계속하냐고 물어봤잖아. 사교육비 부담된다고도 했고. 친구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성형그룹을 입력했어요. 대표이사 정성우, 부대표 이은정. 검색 결과를 보자 미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은정이 성형그룹의 부대표가 맞았습니다. 자산 규모 2천억 원. 뉴스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미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동정했던 은정이 사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거 봐. 3년 전 기사야. 성형그룹 신사업 진출로 매출 급성장. 이은정 부대표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주요. 다른 친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회사 성장을 이끈 거네. 친구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늘 은정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라는 특히 충격이 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은정을 무시해왔거든요. 새방에 살던 가난한 아이, 대학도 못 간 아이, 격리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 그렇게 생각하며 우월감을 느껴왔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죠. 우리 정말 바보 같았다.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정이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미라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정이 힘들어할 때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며 우월감을 느꼈죠. 그때 새방에서 듣던 비웃음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안 잊혀지더라고요. 은정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라야,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은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만해. 미라는 친구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었거든요. 그때 자신들이 얼마나 몰인정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정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람을 절대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은정은 부모를 일찍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결국 진짜 사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죠. 반면 자신은 어땠을까? 남의 불행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던 거죠. 미라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아이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미라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정의 조용하지만 당당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가장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럽게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복수했어요. 말이 아닌 삶으로, 과시가 아닌 성실함으로,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은정은 그 누구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미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은정이야말로 그런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는 지나갔고 은정은 이미 그들의 세계를 떠나 훨씬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미라는 달라지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은정에게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한 거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은정의 조용한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하게,